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외도 798페이지 제3관 저당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관 저당권의 효력. 로마자 1번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번의 목적물의 범위. 양가 1번의 저당 부동산, 부합물, 종물, 과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부합된 물건,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때에는 다르다. 그리고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예외적으로만 효력이 미친다. 방법 1번의 저당 부동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객체 자체에 미치면 당연하다. 부합물. 방가 1번의 부합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358조 법률. 여기에 부합은 256조의 그것과 동일하다. 건물의 증축 부분도 기존의 건물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거기에도 미친다. 그 결과 설사 증축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 소개가 되었고 또 본래의 건물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에는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에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799페이지. 격려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는 증축 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에 현존 건물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보면 상당하고, 이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존 건물과 증축 후에 현존 건물 사이에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증축 후에 현존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 등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등기가 경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한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이고 이를 구분 건물로 할 의사였다면 구분 건물로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경유된 후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별개의 건물인 증축 부분에 미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은.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 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이 협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 이 경매 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므로 건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 대상 건물 대신 이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 시청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경매 대상 건물에 관하여 생긴 위와 같은 사유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로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3조 2항 121조 소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의 직권으로 이 건물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그 각 부분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 구분 건물들 사이에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 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분을 전유 부분으로 하는 한 개의 건물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합의 시기가 저당권 설정 전인가 후인가는 묻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첫째, 당사자는 설정 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둘째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도 예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256조의 단서가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부동산 임차인이 그들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공영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조도 그에 해당한다. 방과 선별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여기 종물은 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다. 종물도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저당권 설정 800페이지 전에 종물로 되었는가, 후에 종물로 되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원칙도 반대의 특약이나 특별 규정이 있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800페이지 왔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문제되나, (358조) 본문을 유추 적용하여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치고, 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4번의 과실. 저당권은 본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설정자에게 남겨두는 권리이기 때문에 과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과실에 언제나 효력이 없다고 하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영의 결제를 지연시켜 과실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법은 저당권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데부터 효력이 미치는 것을 규정한다. 즉,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자가 그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는 바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의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방과 부분에 분리 배출된 부합물 종물. 네, 이것 좀 중요합니다. 부합물이나 종물이 분리 반출이 정당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분리된 부합물 중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임계는 살림이 벌치되거나 가옥이 붕괴된 데와 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나 분리된 동산은 목적 부동산과 결합하여 공시의 작용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사견도 다수를 찬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짧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거 사례집에 길게 남기신 것 같습니다. 사례 문제로 나오시고요. 지금 본 것이 목적물의 범위로서 저당 부동산 부합물 종물 과실이고, 양가로 이번에 물상대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당권에 있어서도 질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즉,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여기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표물은 저당 부동산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보험금, 손해배상, 수용보상금이 그 이외이다. 806페이지. 그러나 금전과 같은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고 그에 대한 청구권은 대위의 목적이 된다. 한편 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취급할 수 있을 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는 그것이 사법상 명예계약이고 고용징수가 아닙니다. 저당권자는 그 토지에 취급할 수 있고 따라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만약 저당권자가 이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 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인도 청구권에 대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는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압류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물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이다. 따라서 압류는 반드시 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저당권이 등기된 것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 압류 및 전보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247조 1항에 의하여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상대위 행사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물상대위가 압류되기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 배당 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수 없다. 양가로 뒤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양가로 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의무권적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이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370조, 342조, 민사집행법 제802페이지입니다. 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370조, 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발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치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 소정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양가로 리을에 전세권 저당권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 반환 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 반환 채권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상계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했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 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비함으로써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가로 미음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제법상의 우선권자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와 담보권의 실행 절차는 그 개시효권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 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하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강화된 상태에서 발부된 이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민법 370조, 342조의 민사집행법 제21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 및 전세권을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신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한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저당 목적물의 변형 및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 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 집행을 하며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물론 그 후에도 목적 채권의 803페이지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전세권부 분저당권자가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비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양가위반 360조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하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행사 범위가 제한된다.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의 문제 민법은 제360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제목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문헌들은 한결같이 제360조가 규정하는 내용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의미로 사용되고 여기서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 둘은 일치하진 않는다. 그 결과 용어 사용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려면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힌 뒤에 의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생각컨대 피담보 채권은 문자 그대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며 그것은 설정 계약에서 정한 원본 채권을 가리킨다. 그러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원본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360조이다. 이에 의하면 원본 채권 외에 이자, 손해배상 청구권, 위약금, 저당권 실행 비용도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다. 그리고 보면 제360조가 규정한 것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아니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360조의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을 해석하면서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질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질권에서보다 좁다. 이는 저당권에 있어서는 후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또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그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60조의 규정이 강행 규정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보충적 규정설과 강행 규정설이 나뉘어 있다. 사견으로 360조는 후위 저당권자가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이라고 하였다.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범위를 나누어 설명한다. 방금 해본 원본. 여기에 원본은 원본 채권이다. 원본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하려 804페이지 고한 본래의 채권이며 그것이 곧 피담보 채권이다. 그러한 채권을 이자 채권과 대비하여 원본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의 채권은 그 일부가 여기에 원본 채권이 될 수 있다. 담보되는 원본의 금액과 변제기 지급 장소는 등기해야 한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금변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방거리번의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이자 및 그 발생기, 지급 시기, 지급 장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또 금액이 크고 그래서 거기다 등기해야 됩니다. 민법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자 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무제한으로 담보된다. 다만 변제기 임의에는 지연 배상으로 되어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방금 3번의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 배상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나 그것이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로 인해 1년 무례한한다. 그런데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연이자는 원본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약정이자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이율에 대한 지연이자를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약정이율의 등기가 없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담보한다. 방금 4번의 위약금. 위약금은 특약이 있고 그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약금의 손해배상액이 예정인지는 묻지 않는다. 방가로 5번에 저당권의 실행비용. 저당권의 실행에는 부동산, 감정비용, 경매신청, 등록세 등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 저당권은 이러한 비용도 담보한다. 그리고 이 비용에 관하여는 등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 비용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된다. 양가로 2번에 불가분성. 저당권도 불가분성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남아있는 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불가분성이 제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